안녕하세요. 졸업작품 1분반 2조 발표자 이정준입니다. 진행은 졸업작품 주제 소개, 사용된 툴 및 기술들, 개발 진행 과정, 데모 시연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조의 주제는 1학기와 동일하게 AI를 이용한 배우 이미지 필터링 서비스를 제작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제작사에서 배우 모집 공고를 올리면 약 90% 정도의 이력서가 여배우 모집 공고에 남배우가 지원하는 등 지원 조건에 맞지 않은 이력서라고 합니다. 저희 서비스의 목표는 이런 지원 조건에 맞지 않은 이력서를 자동으로 걸러주고 추가로 AI를 통해 역할에 맞는 배우의 얼굴상을 찾아주는 것입니다. 우선 배우가 이력서를 제출하면 1차적으로 나이, 성별, 체형 등 지원 조건에 맞지 않은 이력서들을 걸러냅니다. 후에 저희의 주 목표를 할 수 있는 키워드 필터링을 통해 제작사 측에서 원하는 얼굴상의 배우를 찾아줍니다. 저희는 딥러닝을 이용한 이미지 필터링을 위해서 구글 티처블 머신을 사용하였습니다. 케라스, 파이토치 등 여러 딥러닝 프레임워크 중 티처블 머신을 선택한 이유로는 단순히 사용하기 쉽기 때문이 아니라 저희 프로젝트는 웹 및 모바일 웹에서 진행이 되는데 웹으로 딥러닝 모델을 사용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 티처블 머신이었기 때문에 티처블 머신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티처블 머신은 전이학습을 통한 딥러닝 학습 툴로 전이학습이란 이미 학습된 모델에 우리의 목적에 맞는 새로운 클래시파이어를 추가해서 파인 튜닝을 하는 것입니다. 파인 함수는 모델의 파라미터를 미세하게 조정하는 행위인데 특히 딥러닝에서는 이미 존재하는 모델에 추가 데이터를 투입하여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이학습을 저희 프로젝트에 적용하게 되면 각각의 키워드를 대표하는 사진을 학습시켜 마지막에 소프트맥스 활성화 함수 계층을 놓습니다. 소프트맥스 계층은 키워드 각각에 대해 그 키워드일 확률 값을 출력합니다. 예를 들어 소프트맥스는 특정 이미지가 강아지일 확률을 0.9로, 고양이일 확률을 0.08로, 말일 확률을 0.02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의 키워드를 예측할 때 모든 키워드 중 높은 확률 값을 가지는 일부 키워드를 태그 형식으로 나타낼 계획입니다. 학습 방법을 정한 후 수많은 키워드를 전부 분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는 제작사에서 원하는 얼굴상에 대한 키워드를 얻기 위해서 제작사 관계들에게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설문조사는 약 한 달 동안 진행되었고 결과는 오른쪽 그래프와 같이 여자는 청순한, 귀여운, 섹시한, 우아한, 풋풋한 순으로 남자는 듬직한, 터프한, 시크한, 귀여운, 섹시한 순으로 나왔습니다. 이 결과를 이용해 우선 저희는 상위 5개의 키워드만을 이용하여 상위 5개의 키워드를 최대한 정확히 분류하는 것을 목표로 두었습니다. 그 후 선택한 총 10개의 키워드에 어울린다고 생각되는 연예인들을 각각의 키워드에 매핑시켜 학습시킨 후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장 확률값이 높게 나온 키워드부터 차례대로 보여줄 예정입니다. 키워드 선택 후 저희는 해당 키워드에 알맞은 연예인들을 선정하여 웹 크롤링을 진행하였고 크롤링하는 동안 얼굴이 인식되지 않거나 얼굴에서 눈이 인식되지 않는 사진은 제외시켰습니다. 이후 크롤링된 이미지들을 이용해 원본 사진, 얼굴을 크롭한 사진, 얼굴을 크롭한 후 흑백 처리한 사진으로 나누어 학습시킨 결과 얼굴을 크롭한 그룹의 정확도가 가장 높게 나왔고 또한 원본의 경우 배경 이미지가 정확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여 블러 처리, 삭제 처리, 흑백 처리를 해보았지만 눈에 띄는 정확도 향상은 없어 최종적으로 얼굴을 크롭한 사진을 이용해 학습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저희는 정확도 향상을 위해 학습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옆모습 사진, 얼굴의 눈, 코, 입이 정확히 보이지 않는 사진, 선글라스를 착용한 사진을 제외시킨 후 앞모습이 정확하게 보이는 사진만 이용하였습니다. 또한 딥러닝을 이용한 얼굴 분류 논문에서 원본 사진에서 얼굴을 크롭하는 방식에 따라 정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기존 타이트한 크롭에서 루즈한 크롭으로 크롭 방식에도 변화를 주었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한 키워드당 2000장의 사진을 수집하였고 데이터 양에 따른 정확도도 비교하기 위해 케라스의 이미지 데이터 제너레이터 클래스를 사용하여 좌우 반전, 각도 조절 등으로 키워드당 이미지를 최대 30,000장까지 늘리게 되었습니다. 이미지 데이터 제너레이터를 사용하여 각도 조절, 좌우 반전 등으로 데이터를 늘린 이유는 후에 테스트를 진행할 사진들이 각도가 일정하다는 보장이 없어 여러 각도의 데이터셋을 만들어냈고 또한 초기의 키워드당 약 5만 장의 사진 중에서
2000장 선정을 진행한 것이라 한정적인 훈련셋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를 고려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여 데이터를 늘리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렇게 모은 데이터셋으로 러닝 레이트, 배치 사이즈, 에포크를 조절하며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러닝 레이트는 신경망에서 파라미터를 얼마나 재조정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하이퍼 파라미터입니다. 보시다시피 왼쪽의 손실 곡선은 들쭉날쭉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지 않습니다. 스텝 크기가 너무 크면 파라미터가 손실이 큰 점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미니마를 쉽게 오버슈팅합니다. 이는 학습 속도가 너무 높아서 파라미터가 양호한 미니마에서 정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CNN 베이스의 사전학습 모델을 사용할 때에는 이전에 학습한 내용들을 모두 잊어버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작은 러닝 레이트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전학습 모델이 잘 학습되었다는 가정하에 작은 러닝 레이트로 학습을 시킨다면 CNN 모델의 파라미터들을 너무 빠르게 혹은 너무 많이 왜곡시키지 않고 원래 학습되어 있던 지식을 잘 보존하면서 추가로 학습해 나갈 것입니다. 이런 점을 이용하여 러닝 레이트를 줄이고 에포크 횟수를 증가시켜 오른쪽 그래프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진행한 키워드 분류의 정확도를 표로 나타낸 것입니다. 우선 이미지 데이터 제너레이터를 이용하지 않고 키워드당 2000장의 사진으로 학습을 시켰을 때에는 88%의 정확도가 나왔고 이미지 데이터 제너레이터를 이용하여 24000장, 30,000장으로 학습한 결과는 93%, 94%의 정확도가 나왔습니다. 오른쪽의 로스는 손실함수의 값을 나타내며 손실함수는 학습을 통해 얻은 데이터의 추정치가 실제 데이터와 얼마나 차이 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쓰입니다. 손실함수의 값이 작을수록 실제 데이터와 차이가 적은 것을 나타냅니다. 표를 보면 24,000장을 학습시켰을 때와 러닝 레이트, 에포크 튜닝을 진행한 후의 정확도는 일치하지만 로스 값은 러닝 레이트, 에포크 값을 조절한 경우가 더 적은 값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저희가 제작한 데모 사이트를 모바일에서 접속하였을 때의 모습입니다. 성별을 선택하고 사진을 업로드하면 얼굴이 인식이 된다면 가장 높은 확률 값을 가지는 키워드를 보여주고 얼굴이 인식되지 않는다면 에러 메시지를 출력합니다. 얼굴 인식의 여부는 페이스 API를 이용하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데모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같은 인물이어도 표정에 따라 다른 키워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저희 조의 역할입니다. 이번 학기의 일정으로 이번 학기에는 전체적으로 정확도 향상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으로 훈련된 모델의 결과가 실제 사람들의 반응과 얼마나 정확하게 일치하는지 테스트 중이며 이를 바탕으로 최종 목표인 배우 이미지 필터링 서비스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